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통합과학 세포내 정보의 흐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보면 쌍둥이가 아니라면 외모나 여러 가지 특징이 완전히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같은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전자를 흔히 설계도에 비유하는데요. 설계도를 따라 플라스틱 조각을 조립하면 프라모델이 만들어지듯이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서 생물의 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프라모델을 만들 때 설계도의 정보대로 플라스틱 부품을 조립하죠. 그러니까 설계도의 정보가 플라스틱 부품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생물의 몸을 만들 때는 유전자의 정보가 있다는데, 유전 정보가 있는데, 이 유전 정보가 흘러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 여러분, 생체 촉매, 효소에 대해 들어보셨죠? 효소가 된장과 요구르트를 만드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효소는 생물의 생명활동, 물질 대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인데요. 효소가 달라지면 생물의 특징, 바로 형질이 달라집니다. 보통 사슴과 백색증이라고도 번역하는 알비노 사슴인데요. 보통 사슴은 세포에서 멜라닌이라고 하는 털색을 진하게 하는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만들어져 갈색 털을 가지게 되는데요. 알비노 사슴은 멜라닌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멜라닌이 만들어지지 않아 털색이 희게 됩니다. 이렇게 효소의 차이가 사슴의 털색과 같은 형질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보통 사슴과 알비노 사슴의 차이점은 유전자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즉, 생물에서는 유전자의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어디로 흘러가서 생물의 몸을 만들어내느냐, 생물에서는 유전자의 정보가 효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효소는 어떤 물질로 되어 있죠? 네,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전자의 정보를 이용해서 생물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유전자를 이루는 DNA의 구조와 단백질의 구조를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요? 유전자를 이루는 DNA는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이어진 길다란 실 모양입니다. 그런데 인산과 당은 모든 DNA에서 동일합니다. 심지어는 사람 DNA하고 대장균 DNA에서도 인산과 당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DNA에서 유전 정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남은 하나밖에 없겠죠? 바로 염기입니다. DNA들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염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염기는 네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기의 순서가 다 같지가 않고 염기의 순서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아닌, 아데닌, 사이토신이라는 염기 서열이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으로 바뀌면 유전 정보가 다른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염기의 순서가 막 바뀌면서 굉장히 다양한 유전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단백질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단백질은 기본 단위가 20가지 아미노산이에요. 그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20가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이어져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의 종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단백질 종류가 매우 다양하거든요. 바로 20가지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대로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DNA와 단백질의 구조를 살펴보면 딱 떠오르는 것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유전 정보는 DNA의 염기 서열이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서열로 결정이 된다. 자, 그렇다면 DNA 염기 서열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하는 것 아닐까요? 야, 드디어 알아냈다. 바로 염기 서열이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거였어. 그런데 잠깐.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4가지인데 아미노산은 20가지잖아. 4가지 염기로는 20가지 아미노산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없어. 숫자가 10개여야 십진수를 표시할 수 있는 거잖아. 으아, 모르겠다.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흑흑흑흑. 아니, 생물학자 양반, 왜 그렇게 슬퍼하시는가? 아, 가모프 교수님.
그게 해서 4개의 염기로는 20개의 아미노산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런 간단한 문제를 나에게 맡겨주게. 가모프 교수님은 천문학자 아니셨어요? 난 천재라서 그런 문제는 듣자마자 금방 해결되는데, 하나의 염기는 4개라서 4가지 아미노산밖에 결정할 수 없지만 2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4 곱하기 4 16가지 아미노산을 결정할 수 있네. 16가지로는 아직 모자르는구만. 자, 그렇다면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3, 염, 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64가지가 나오네. 20가지 아미노산을 지정하고도 충분히 남겠는데? 아니, 그렇게 신박한 방법이? 이런 이유로 유전자의 DNA 염기 배열 순서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이를 3염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 3염기 조합은 세균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구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물에서 동일하다는 사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는 DNA의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흘러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